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트럼프의 대응이 나오고 있고 또 협정 국가별로 이견이 나오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AI 피해주들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재개가 되면서 또 주가가 또 밀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는 지금 관세 문제, 상법 개정 이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같은 뉴스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전기전자 업종, 제약주, 식품, 전력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장에서 또 한 번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제법 빠졌습니다. 3대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빠져도 그냥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작년도 연말부터 미국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으로 보면 상승한 업종이 더 많긴 했습니다. 상승한 업종이 더 많긴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경기 방어 주로 분류가 되는 뭐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올랐고 하락한 거는 낙폭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금융업종이 3.3%나 빠지고 임의 소비재가 2% 넘게 빠지고 뭐 산업재라든가 테크업종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빠지면 다 1%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몇몇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슈를 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관세를 15%로 올렸잖아요. 다시 부과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장난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는 더 큰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유럽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미국하고 이제 협력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어떤 협정안들 있잖아요.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준 절차를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저게 위법이라며 그러면 지금의 관세를 또 그런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너희가 입증을 해줘야지 우리가 믿고 비준을 이제 하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 또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맞대응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고요.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15% 관세를 부과했던 무역법 122조조차도 저거 위법인 것 같다. 이런 주장이 또 일부에서 제기가 됐거든요. 이건 잠시 또 따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야당에서는,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건 5개월짜리 관세다. 150일 후에는 연장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월 후에 7월이 됐을 때 관세를 또 어떻게 연장을 할 거냐, 어떻게 부과를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고, 또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도가 재개가 됐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엔트로픽에서 이제 뭐 만든 클로드에서 이게 이제 코볼 언어를 지원한다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코볼이라는 게 금융이라든가 유통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알아서 지원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IBM 같은 경우는 저 코볼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출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AI가 직접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IBM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됐고 또 이제 뭐 블루아울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이게 금융주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어떤 걱정이 유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이란 공수 문제라든가 엔비디아 실적이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또 많은 주간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초부터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122조 위법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22조는 무역 적자가 이제 뭐 났을 때 이제 뭐 발동이 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무역 적자가 해결되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핵심이 아니라 미국의 결제 능력이 위협이 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자본 조달을 할 때, 자금 조달할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무역 적자가 하도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을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라면 이게 이제 발동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은 해외 쪽으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유출이 된다든가 자본 유입이 안 되고 있다든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급감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게 발동 조건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데 트럼프가 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채권 발행 문제라든가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곳에서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수의 분석가,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이거 위법 같다. 이런 어떤 이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법적 논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이걸 또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뭔가를 또 발동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하다, 한마디로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졌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뭐 보면은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가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그나마 좀 선방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JP모건 이런 것들이 또 오늘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 낙폭을 좀 이끄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오른 종목 중에서는 오늘 뭐 도미노 피자가 동일 매장 매출 많이 올라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일라이릴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노보노디스크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급락을 하고, 일라이릴리는 그러면 안도 이제 라이벌이 없어지는 없잖아 이렇게 되면서 강세 이렇게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현금이 투자하느라고 고갈이 된다. 그러니까 빅4의 잉여 현금이 작년도에 2,700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올해 960억 달러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빨리 벌지 못하면, 빠르게 저 돈을 벌지 못하면 얘들 재무 상태 너무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부담이 좀 일부 있고, 이렇게 잉여 현금이 줄다 보니까 이 기업들 자사주 매입도 줄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함이 있는 상태에서 관세가 나온 거죠. 근데 그동안의 시장이 괜찮았던 건 지수 대비 상승 종목수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상승률이 큰 종목수가 최근에 되게 많아졌어요.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골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도주 빼고 나머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흐름조차도 깨지는지 요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게, 대형주가 빠지는데 박스권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중소형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흐름조차도 깨지게 되는지, 아니면 이제 박스권 하단이니까 오늘 밤 또는 내일장 정도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밀고 올라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변곡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지난주 글로벌 주식을 매도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매도하는데 공매도를 되게 많이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비율이 좀 매도 중에서 높았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주 공매도 쳐놓고 이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좀 혼란함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 또 이란의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용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들죠. 왜냐면 그냥 매도만 했으면 상관없는데 공매도 비율을 높여서 매도를 한 거라서 약간 좀 의도된 흔들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일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좀 소개해 볼 만한 기사는 AI 붐으로 삼성과 애플이 갈렸다. 삼성은 엄청난 수혜를 누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서 갤럭시 S 다음 버전의 가격도 이제 올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60%를 삼성에 의존하는데, 삼성과의 가격 경쟁률을 또 점유율을 이기기 위해서 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결국 아이폰도 가격을 계속 올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업체, PC 업체, 게임 콘솔 업체들이 전부 다 메모리 확보 위해서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애플과 삼성을 갈라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도 오늘 있었다. 요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 이제 시장을 보면, 어제 음봉 나왔잖아요. 이런 재료들 알면서도 어제 음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시장이 일단 음봉이 나오면 그 뭐 이틀 연속 하락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틀 연속 음봉은 잘 안 나왔거든요.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이틀 연속 음봉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한 번밖에 없어서 오늘 뭐 밀린다 하더라도 일단 투자자들이 요 정도 밀리면 좀 매수해야겠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흐름이 끊어지느냐, 이어지느냐, 이걸로 시장의 힘을 한번 가늠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열, 제가 이제 ADR 120 넘어가면은 좀 과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지난주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과열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래는 조금 멈춰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서 지금 뭐 역대 제일 많이 올라갔던 거는 코로나 직후에
그때 시장의 ADR이 230까지 폭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 비율이 20일 동안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더 많았어요. 그때 코로나 때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의 하여튼 이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좀 유동성 장세가 과도하게 펼쳐지면 저 때까지도 밀고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 정도 유동성 장세냐 아니면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장세냐라는 거는 이번 주 중반 정도까지 시장이 더 그래도 밀고 간다라면 그냥 유동성이 여러 가지 지표를 무시하는 장세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숨고르기 좀 하고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이제 이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세장에서는 이틀 조정 나오면 3일 차에서는 밀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최근에 수급을 보면 그 금융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기관이 어제 일제히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방어하긴 했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외국인들 매도의 2배가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효과를 이제 살려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금융투자, 특히 이제 금융투자, 그 중심에 이제 금융투자가 있는데, 제가 뭐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저 금융투자는 사실상의 개인 큰손 자금이다. ETF 형태로 들어오는 코스닥 대형주를 매수하는 개인 큰손들의 자금이 금융투자에 섞여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죠. 증권사들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 매수가 1월 말까지는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다가 지금은 산발적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산발적일 때마다 들어오는 게 빠졌을 때, 빠지면 매수하는 조건부 매수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관세로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코스닥은 어제도 밀려있는 상태니까 오늘 오후장에서 이게 좀 가동이 되는지 아니면 한동안 나는 좀 쉴 거야로 전환이 된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시장 자체는 흐름이 이걸로 끊어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제 흐름은 장기적인 흐름이 끊어지진 않을 거고, 단기적인 어떤 매물 소화 정도의 과정, 그 다음에 다시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사놨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자. 근데 일단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 쭉 뿌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도 골라 담고 뭐 통신 장비도 골라 담고 이런 식으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업종을 다 들어올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종목 장세, 그 안에서 이제 몇몇 특징적인 종목들을 올리는 그런 장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징적으로 약간 이제 초반에는 반도체주 좀 샀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 매수가 좀 붙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약간 메뚜기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좀 혼란스러울 때 따박따박 매수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관세 판결 이후에 후속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거는 사실 지나가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세 부과가 바뀐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실효 관세율은 좀 내려간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뉴스에 대해서 너무 막 과도하게 공포감 뭐 이런 거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이 4일 동안 4조 7천억 팔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만 우선주 포함해서 6조 2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비중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보다는 이런 과정에서 매수를 하는 종목군들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또 코스닥이 이제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보통 이틀 빠지면 투자자들이 움직임이 나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서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뭐 국회에서 이번 주 내에 이제 통과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재료 확정,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다 통과가 됐으면 시행이 되는 거니까 재료 반영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나오면서 매도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본회의 개최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빠진 거다 이런 해석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밀리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증시를 끌어올린 동력이 정책, 그다음에 AI에 따른 반도체, 유동성이니까. 그래서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3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동이 되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가 좀 빠르게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시가 2,300 정도에서 3,000 올라올 때 48일 걸렸거든요. 3,000에서 4,000 올라갈 때 86일 걸렸어요. 근데 4,000에서 5,000 올라갈 때 64일 걸렸고, 5,000에서 어제 거의 6,000 언저리까지 올라올 때 현재까지 17일 만에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빨라서 여기에 따른 어떤 속도 조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매물 이런 것들이 좀 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설령 뭐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포감, 뭐 장세 끝 이런 것보다는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종목들별로, 예, 종목들별로는 좀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이 따박따박 흔들릴 때 지금 물량이 매수가 되어 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급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